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동민 국원사관 대표 정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정장을 잘 몇 발 안 입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무슨 넥타이를 해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 되게 영상이 웅장하네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웅장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가 개원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올해 만 10년 차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친 지는 20년이 넘었고요. 매년 입시 설명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 바른 아이, 건강한 아이로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 부분을 20년 넘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부모님들께서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어떠냐,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크셨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가 악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운동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름엔 수영, 겨울엔 스키, 보드, 노래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아까 애들처럼 이렇게 서울대 연구대 가면 더 좋겠고, 그렇죠? 외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현실은 근데 우리 아이를 보면 아침마다 그렇게 양말을 찾아요. 엄마한테 왜 양말을, 엄마가 무슨 양말 공장장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양말을 찾아드는지,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뭘 먹어요. 그렇게 급식을 먹고 내가 또 그렇게 뭘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상과 현실은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는 세상의 전부인 것은,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역시 수능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국어가. 그렇게 해서 잘 자라서 아이가 시험을 잘 보고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 없애라는 논쟁이 시작되면서부터, 저도 이제 학교 선생이었지만 선생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터치를 하게 되면 반발심이 생겨요. 킬러 문항을 없애라. 내가 낸 문제가 이상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한 거 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은 아이들이 사실은 지문의 길이도 짧아진 편이고 문제의 난이도도 킬러 문항은 없어졌으나 굉장히 풀기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작정하고 내면 사실은 전문가들이야 선생들이야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오늘 입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궁금하신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슨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지, 또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아이가 지금 현재 중2, 그쵸? 중3 올라가는 친구들부터는 입시가 또 바뀐다는데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이 평촌이나 과천 쪽에 고등학교는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고, 각 학교별로 내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겨울에 학년별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오픈된 공간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대박집 가가지고, 어느 맛집 가가지고 여기 비법 소스가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장님께서. 그쵸? 저희도 다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으니까 학년별로 간담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급한 고3부터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우리 현재 중학생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입시를 치르게 된다면 어떤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 이제 입시 전문가이신 하귀성 대표님을 모셔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웃으셔도 돼요. 오늘 되게 경직된 분위기네요. 저 보시면 항상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일단 하귀성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설명 시작할 때 큰 박수 받기에는 전 나름대로 좀 쑥스럽고요. 끝나고 가실 때 더 큰 박수 받도록 좀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마음 먹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또 줄을 이루실 것 같고 08년생이죠. 그 다음에 2028 그러니까 개편 시한이 나왔는데 원래 교육부에서는 당초 12월 말까지 확정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언론보도 보니까 국가교육위원장께서는 당초 예상대로 2월 말까지 해야 되지 않겠냐,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에 조금 감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10년생인데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고 봐야겠죠. 자유로운 영혼들인데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접어드는 학생들이 쭉 있을 걸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개 학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08하고 09하고 경계가 있어요. 바뀌죠. 최근 논란이 건국이래 08이 제일 불쌍하냐 09가 제일 불쌍하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8이 좀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를 혹시 결심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내용들도 어머니들하고 같이 쭉 공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롯데백화점 문화홀인데 보통 이제 여기 설명회가 이제 대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원래 우리가 경동민국어학원에 제가 또그 설명회 강사로 제휴가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청받아 오는데 개원예술대학에 사다가 지금 수십 년째 기간하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어머니들 이쪽에 모셔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원장님이 지금 느낌이 거기 살 때랑 여기 살 때 좀 다르신가 봐요. 왜 다르냐면 보통 이제 앞에서 그 정동민국어학원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이 우리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대학생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제 오프닝 이벤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열리고 오프닝 이벤트니까 그랬던 건데 지금은 뭐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완전히 닫고 있는 거죠, 어머니들이. 계속 이런 식이라면 10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분위기가. 그 다음에 중간에 아버님들이 막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뭐 표정 가히 좋지 않습니다. 난 집에서 쉬고 싶은데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어깨로 끌려온 거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저도 같은 아빠의 입장에서 10분 이해하고요. 그러나 예비군 훈련보다는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버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설명회라는 게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한 번 정도 또 두 번 정도 유튜브를 좀 즐겨 보시면서 우리 자녀가 입시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돼 있으신데 아빠들은 용어가 어려워요. 입시 용어가.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그 부분도 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대단한 학생들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손잡고 여기 설명해 오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랑 같이 왔는데 그 모녀 관계끼리 이렇게 앉아있는데 헷갈려요. 누가 딸인지. 제가 멀어서 그래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근데 이분들이 또 오늘 설명회를 듣고 각성을 하고 남다른 고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남은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괜찮게 갈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텐션을 좀 끌어올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대입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대학 입시 전문가니까 대입 성공만 얘기해야 되는데 주제 넘게 우리가 대학을 가는 궁극의 목적은 나중에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괜찮은 직장과 아니면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은 돈벌이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내가 쓰고 남음이 있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맞죠? 예,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공의 열쇠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대입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서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부산에서 오전에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부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119대 29로 졌잖아요. 모르는 분들이 뉴스를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범정부적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돈을 막 쏟아부었는데 결국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면서 29표를 받았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건 방향 설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 내부의 구조적인 이유를 뭐 어떤 근거들을 잘못 찾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산의 민심을 보고 올라오면서 느낀 게 우리 자녀들이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많이 놀지도 쉬지도 먹지도 먹는 건 아니죠. 많이 먹죠. 그러니까 많이 자지도 쉬지도 놀지도 못하고 노력 행위를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인풋 대비 그 성과가 안 좋다. 그럼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는 입시를 내년 24년차 5년차 하는 입시 강사 하기성 소장은 방향 설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향을 네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정동민 국어에서 저한테 설명해서 지난해 들으셨던 분은 한번 복수 차원에서 네 가지 꼭지인데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향 설정은 비전과 관련된 이거 혹시 이 자료 매년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드리는데 뭐 사진 찍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 다 사진 찍고 뭐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용량이 차면 음식은 남겨놓고 이건 다 지우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교육부하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22년에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초, 중고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너의 희망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의 비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중고등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 1위가 교사입니다. 중학생의 희망 직업 순위 2위는 의사고요. 마지막에 가니까 뭐 공무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 직업을 희망하느냐?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통계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저는 희망 직업이 없어요 라고 말한 학생들의 비율인데요. 초등학생들은 그래도 한 20% 내외로 애들이 희망이 없다 했으니까 돌려 말하면 이들은 10명 가운데 8명이 야망이 있는 거죠. 근데 중학교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애들이 거의 40% 육박하게 저는 희망 직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고등학교 가면 한 10%포인트가 줄어들고요. 그럼 왜 이렇게 중학생들이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제가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제도 가운데 하나가 자유학년제 혹은 이제 지방 자유학기제 시작한 데도 있는데 의미 없는 중학교 1학년을 보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라는 걸 엄마랑 같이 하면서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결과 나왔을 때요 이걸로 본인의 서열이 정해지고 자존감에도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패배주의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유추를 해봤는데 아주 구체적인 답변도 나왔어요. 희망 직업이 없다고 할 이유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어. 이 문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사회는 이상해요. 고교학점제를 할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전공 적합성을 높여야 되니까 일찍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고 그 전공과 연관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비교과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고교 교육이 애들을 푸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머니들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한 몇 분 손들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꿈꿨던 그 직업을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있어요. 이렇게 소심하게 드신 분이 있는데 보통 한 1%가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대다수가 비공식적이긴 한데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쯤 가을 바람이 살하게 불 때 나는 비로소 뭐 해야 되지? 우린 고민의 끝점에 이제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너무 지나치게 일찍 꿈을 정해야 된다. 직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애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의과대 가기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의과대 싫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치과대 가라고 그래요. 의치대 싫다고 그러니까 약대 가보라고 그래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9시 뉴스 보면서 딸아 너 아나운서 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비전과 관련된 설정에서는 야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보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몇 년째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참된 부모의 역할을 하자. 왼쪽은 학부모입니다. 두 분 다 조선시대 인물이에요. 왼쪽은 한석봉의 엄마입니다. 한석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위인이었어요. 대단한 엄마인 것처럼 우리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역사를 재조명해보니까 공부를 마치고 온 아들한테 먹을 거 주지도 않고 깜깜한 밤에 식칼을 들고 있어요. 네? 극성이죠. 근데 저쪽에 사임당 원래 집안이 좋았지만 저분은 지금도 5만원권의 모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학부모 해야 될 거냐, 부모 해야 될 거냐? 학부모와 부모의 이제 극단적 차이점 5가지로 말씀드리면, 일단 부모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선배니까, 부모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선배니까. 그리고 종교가 무엇이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미소 지으면서 희망적으로 그리고 대범하게, 특히 예비 지금 고1 어머니들 계세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냐, 평촌 가야 되냐, 동안 가야 되냐, 부흥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동창구 가야 되냐, 경기냐, 외대부 거냐, 막 엄마들끼리. 자녀는 실력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들끼리.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등록 자사고 조치 결정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집에서 허탈한 거예요. 난 오늘 뭐하고 살았지? 이런 거. 제발 부탁인데 자녀들한테, 특히 예비 고1 어머니들은 원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을 때 엄마가 막 시금을 정폐하고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안 됩니다. 좋은 부모는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내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이 안 되면 차선을 아이한테 방향 제시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학부모는 어때요? 되게 조급해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한숨 쉬고 인상 쓰고 애들 앞에서 짜증내고 남의 집애랑 우리 애를 비교하고. 그래서 혹시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학부모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 하기순 소장은 올해 다시 2023년에 학부모님들한테 한 가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어요. 솔루션을. 어떤 프로그램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손잡고 가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손잡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아들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왜 이러세요 엄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찰에 신고할 때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손잡고 가자. 왜 아이들하고 우리는 스킨십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스킨십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정서적인 스킨십까지 얘기하는 거냐, 둘 다를 의미하는 건데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죠. 미취학 아동의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어머니 어때요?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만할 때 우리는 애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잃어버릴까봐, 혹시 넘어져서 크게 다칠까봐, 실족할까봐. 어린 자녀도 부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중학교인데 나는 우리 자녀랑 손 잡는 행위, 이 행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늘 행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인간적인 평촌이라 좀 들어요. 네? 제가 뭐 반포나 이런 데 목동에서 물어보고 그게 뭐예요? 뭐 이런 표정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괜찮은 사진도 하나 떠봤어요. 이건 물론 이제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한 건 아닙니다. 다른 집인데 중학생이 돼버린 훌쩍 커버린 아들을 슈퍼 갔다가 손잡고 집에 귀가하는 어떤 어머니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저는 왜 대학 입시 전문가인데 어머니들한테 손잡고 가자라는 걸 캠페인하고 있느냐? 애들은 아직 육체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2차 성징이 막 나타나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막 끊임없이 소통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찾고, 근데 아직 다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독립할 단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히 정서적으로 미완성의 상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대감도 있겠지만 중학교 2학년, 지금 중3 되는 애들은 2028 개편 시간 나왔다더라. 그러니까 애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사실은 엄마들이 걱정인 거지. 그래서 애들하고 손잡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아니요, 최악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애들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애하고 손잡고 너는 뭐 니네 반에 가장 절친이 누구냐, 뭐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없냐, 선생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냐, 그리고 너 정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우리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보통 애들하고 산책하지 않고 대부분의 평촌 엄마들이 강아지랑 산책하는 걸 제가 중앙공원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새끼랑 우리 자녀랑 산책하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천도서 하나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감정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이제 가족 심리학자가 쓰신 책인데 방송 활동도 하셨던 분이죠.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혹시 한 번도 안 읽어보셨던 분들, 아니면 읽어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오래전도 아니에요, 올해 나왔으니까 요번 달 안에 이 책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우리 자녀랑 같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전 설정은 어떤 직업을 꼭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을 교육과정 이수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얘들이 좀 견고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디서 오냐? 그 뿌리가 무한한 엄마의 아빠의 사랑에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비전에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 설정은 어느 대학을 갈 거냐예요. 대학의 종류는 두 가지다. 괜찮은 대학과 괜찮지 않은 대학.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대학 갈 시절에 대학을 가거나 안 가거나 했어요. 대학은 선택의 문제였죠. 근데 요즘 다 대학 갑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해도 갈 수 있습니다. 지방에 온서만 쓰면 받아주는, 온서만 써주시다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대학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대학을 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 없다? 없다. 대답 좀 해주세요. 평촌은 4호선입니다. 혹은 1호선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4호선을 타고 서울로 가야 돼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4호선을 타고 밑에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천안 급행을 막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 설마 지금부터 꿈이 막 충북 청주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네? 경북 안동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학생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 우리는 괜찮은 대학. 그럼 괜찮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의 집단지성, 네?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건 이제 보통 수험생의 덕목이 4가지인데 굉장히 책임감이 강해요. 두 번째 성실해요. 세 번째 남다른 자제력을 갖고 있어요. 절제력. 그 다음에 승부욕이 강해요. 자, 책임, 성실, 절제, 승부욕. 우리 아이 이 4가지 덕목으로 우리 아이를 한번 객관화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깊은 한숨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야지 괜찮은 대학을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대학입니다. 이제 지금은 전국 지도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전국 지도를 인코리아를 목표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자료 또 있습니다. 이게 뭐죠? 유지 취업률이라는 거. 그러니까 취업을 유지하고 있느냐, 근속하고 있느냐. 2022년에 조사하고 23년 올해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보통 의료보험공단하고 언론사에서 하는 거죠.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니까 소위 말하는 6개 대학, 서영고, 서성한, 그 다음에 11개 대학, 저기 가면 이하여대, 중해경시. 근데 뭐 21년 조사에는 이하여대가 7위였는데 지금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어요. 매년 바뀝니다. 그럼 보시면 뭐 성균관대, 한양대, 시립대, 서강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있고요. 8위에 인하대가 있습니다. 소위 인천의 하버드라고 그러는데 인하대가 8위에 와 있는 것은 이제 공대 취업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14위에 가면 아주대, 15위에 광운대 있어요. 자, 이런 대학들은 문과 친화적인 대학들보다는 이과. 네, 그래서 유지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평촌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중3 혹은 중3 올라가는 중2, 중1 올라가는 중1 이런 학생들이 나중에 너의 목표 대학이 어디니? 라고 질문했을 때 만약에 전문 직종 해야 되는 의치 한약수가 아니다, 교육대학이 아니다, 뭐 포항공대나 과학기술원이 아니다 한다면 일반학과 기준으로는 적어도 이 도표 안에 있는 대학에서 목표 설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공감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정한 비전과 이러한 대학을 세 번째 방향 설정은 무슨 방법으로 갈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구조가 복잡한 건데 대학 가는 방법은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는 6장을 원서 쓰고요. 정시는 3장을 씁니다. 그리고 수시는 여기 보이듯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 실기 전형 4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근데 특기자 전형에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뽑고요. IT 계열이나 어학 계열을 뽑는 일부 대학이 있긴 한데 최근엔 모든 특기자 전형이 어지간하면 학종처럼 변했어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예체능이 아니다. 이러면 수시는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뭘까요?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3장을 쓰는데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특별 전형은 뭐냐면 농어촌 특별 전형. 그러니까 특별한 지원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거 아주 소수의 인원을 뽑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모든 자녀들은 정시는 일반 전형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맞을까요? 수시는 교과, 종합, 논술 3가지 방법으로 6장을 쓰고 정시는 일반 전형 1가지 방법으로 3장을 쓴다. 그리고 제일 밑에 칸에 특수대학교, 특수목적대학이라고 하죠. 카이스트나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그 다음에 육해공 사관학교 이런 데는 추가로 원서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보편적인 학생들이 9번의 지원 기회를 갖는데 얘네들은 무제한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실 거, 현 정부의 어떤 대입 정책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특목 자사고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2025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반고로 모두 전환하겠다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원래 이제 국민의힘의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정치적 색깔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거든요. 잘하는 애들 더 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대요. 작년 이맘때 자사고 입시 설명회가 미달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못 가서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시학대. 문재인 정부 때 공정성 강화 방안. 우리나라 입시가 비리가 많다. 무슨 전형에서? 수시 전형에서. 그럼 수시 가운데 어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살고 있는 집 주소 때문에 대학을 가고 못 간다. 이러면 그거는 분명하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아니, 도곡동 타워팰리스라고 주소가 섞여 있어요. 학생부에 적혀 있어요. 신반포 레미안 아파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학종에서 더 많이 합격했다면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학종을 많이 손대면서 정시를 몇 %까지 지금 확대를 해놨냐, 여기 보시면 40% 이상까지 확대가 돼 있다. 40%.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 괜찮은 학과들 이렇게 보면 수시 모집보다 정시 모집의 비율이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40, 45, 50%까지 가는 학과도 있습니다. 여기 놓고 보시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물론 새로운 교육부 장관은 아니고 옛날 MB 때 교육부 장관 하신 분이 다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2028학년도까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있는 09년생들까지 정시의 비율을 손대지 않겠다. 40% 이상을. 그리고 이번에 개편 시험 발표한 거 보니까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학년의 학부모님들은 정시가 몇 프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답 좀 해주세요. 네, 40%.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좀 학년을 구분할게요. 지금 08년생들은 고교학점제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09년,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럼 고교학점제는 뭐냐? 전공을 조기에 결정하고 그 전공과 관련된 니네 학교의 선택 과목을 네가 알아서 듣고 일정 학점을 192학점을 이수해야지 졸업을 시켜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어머니 뭐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학교 시스템이 192학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가 시작하기 전에 망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이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라는 게 있는데 여쭤봅니다. 절대평가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수미양가 기억나시죠?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요즘은 A, B, C, D라고 해요. 응? 근데 만약에 내신이 모두 절대평가면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연관된 그 과목이 단 5명이 선택하더라도 내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한 90점 전후로 맞으면 내가 A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상대평가가 그대로 존재하면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과목에 인원이 너무 적게 선택하거나 그 과목이 적은 인원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면 내가 석차 등급을 좋게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개편안 나온 거 보니까 석차 5등급제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석차 등급은 그대로 유지하겠답니다.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 편하게 들을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이미 망했다. 다시 논의돼야 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타나 있는 문제 준비가 부족하고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도시농촌 간에 아니면 같은 지역 내에서도 학교 레벨에 따라서 요게 유불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들 중에 중2 이하 엄마들이 이렇게 되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일반고 가는 것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로 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선택 과목이 많을 거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얘가 고교학점제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맞아요, 그 말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한 말씀 드리기 좀 있다가 고교학점제가 정시 모집에서 해당되는 제도이냐? 아닙니다. 논술전형에서 그러면 해당되는 거냐? 무관할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당되는 거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가서 내신을 잘 하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면 이 아이는 고교학점제를 잘 이수해가지고 원서 쓰는데 본인의 경쟁력을 어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기대했던 만큼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럼 대학 가는 방법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에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니에요. 이러면 굳이 고교학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요한 얘기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를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의 숙명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위성이 없어요.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요. 안 하려고 해도 그냥 192학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교과 과정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학년 구분해서 다시 정리하면 08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09부터 상관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전용 요소라는 게 있어요. 선발 자료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교과, 비교과, 면접, 논술, 수능 5가지 천인 5종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 이걸 다 잘하면 서울대 문이 열려 있겠죠. 근데 이걸 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쯤 가면 다시요. 고등학교 2학년쯤 가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자,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교과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있답니다. 상대평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평가, 내신 부풀리기가 가능한 A, B, C, D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에 대학이라면 상대평가를 더 신뢰할까요? 절대평가를 신뢰할까요? 상대평가를 더 신뢰하겠죠. 자, 근데 대학이 절대평가도 어떻게 반영하냐면 A를 받았는데 원점수로 만점 100점을 받은 A냐 91점 받은 A냐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A를 이 학교 선생님들이 몇 프로를 줬느냐 78% 줬느냐 38% 줬느냐. 그러니까 100점 맞고 A 받았고 그 학교에 A가 38%의 학생이 있을 거고 91점 맞고 A 받았는데 그 학교에 A가 78%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석차 등급이 동일할 때. 그럼 대학은 누굴 뽑을까요? 만점 맞고 A 그리고 A를 받은 분포 비율이 적은 학교.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탈경기에서 충청도로 전학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시골 학교 가면 석차 등급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사를 감행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대학이 단순하게 석차 등급만 반영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그냥 사세요. 계속 사는 걸로. 그 다음에 비교과. 비교과 아버님들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비교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아빠들이 있어요. 네. 내신, 지필고사를 뺀 나머지 모든 학교 활동, 출결부터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해당되는 자동봉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뭐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 이런 게 비교과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갈 때는 학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대학 갈 때는 학적 사항이 블라인드 됩니다. 집이 어딘지, 출신 학교가 어딘지 안 보여줍니다. 근데 대학에서는 이건 찾아내요. 얘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이건 알아내죠. 그 다음에 축소하고 폐지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상 경력 반영하지 않아요. 독서활동 반영하지 않고 자율동아리 반영하지 않습니다.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상 몰아주기를 했고 읽지 않은 책을 읽었다고 사기를 쳤고 하지 않은 동아리 행위를 했다라고 사무소를 이주한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대신한 봉사활동 지가 한 것처럼 교육대학에 입학한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축소 폐지됐습니다. 자기소개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쭤보죠. 교과하고 비교과 이 두 가지를 서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근데 대학 입장에서 비교과가 블라인드 되고 학교가 블라인드 되고 축소 폐지됐으니까 비교과보다는 어떤 거의 변별력이 더 높아졌을까요? 교과죠. 그러니까 학교를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내신 성적이 안 좋은데 비교과를 붙잡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짱구들. 네? 학종의 좀비라고 얘기합니다. 내신은 안 좋은데 계속 비교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가 내신 안 좋은데 굳이 반회장을 하고 있어요. 내신 안 좋은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자, 첫 번째 단추는 대학 입시는 수시로 가려면 학생부형으로 가려면 교과가 중요합니다. 정리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면접하고 논술은 언제 고민하는 거냐? 면접은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논술은 2학년 여름방학 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달라진 점은 이제 말씀드리면 면접의 종류는 서류를 확인하는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이 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본고사 형태로 나온다. 좀 어렵다. 그럼 저걸 왜 보고 있느냐?
서울대 일반전형이나 고대 계열적합형이 과거나 영대학교에서 특목고 아이들에게 우대하기 위해서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하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은 재시문 기반의 면접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유리하지 않겠죠. 논술 주요 대학이 다 보고 있는데요. 서울 내에서 논술을 안 보는 두 개 대학을 특정하면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국민대학교인데 최근에 제 정보망에 의하면 서울대학교가 고대가 논술을 부활했어요. 언제부터? 내년 25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논술을 다시 7년 만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학교도 27학년도면 누굽니까? 27학년도는 지금 중3이에요. 이 아이들부터 서울대가 수시 모집에서 논술을 볼 수도 있다라고 찌라시를 흘렸어요. 그러면 왜 서울대는 논술을 다시 본다는 얘기를 꺼냈을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비교과는 이미 블라인드되고 축소 폐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논술이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논술은 뭔데요? 아버지들이 물어요. 문과로 진학하게 되면 논술은 국어 플러스 사회 통합입니다. 사회교과서의 배경지식 이걸 가지고 제시문을 읽고 요지를 파악하고 자기 견해까지 쓰는 대학이 있고 아니면 평가 비교하는 대학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과 논술은 수리 논술입니다. 일부 의학 계열에서 과학 논술까지 보는데 대부분 일반 공대를 갈 때는 수리 논술이고 수리 논술은 조건을 준 다음에 본인이 추론 증명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학통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이 레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5개 범위에서 다 안 나옵니다. 그럼 최근에 연세대 성균관대 보니까 수원, 수투에서만 계속 나오고 있는 경향성도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인문계 논술은 국어사회 통합입니다. 자연계 논술은 뭘까요? 수리 논술입니다. 그럼 선생님 논술 언제 고민하면 됩니까? 다시 말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근데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교과가 안 좋아요. 비교과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남 앞에 가서 말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면접은 안 볼 것 같아요. 이런 뭐 해야 됩니까? 논술. 그럼 만약에 2학년 넘어가는 이맘때 겨울방학 때 나는 교과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 종합 전형으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하는 게 좋겠죠. 문과. 내가 우리 자녀가 문과 계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 로드맵을 그려봤더니 그러면 좀 책을 좀 많이 읽혀주시고 국어 공부를 좀 남다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통합 수능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08년생 중3 엄마들이 예비 고1 엄마들인데 왜 이걸 반화해야 되냐면 혹시 우리 아이가 재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어마무시하게 바뀐다더라. 그래서 그냥 현역으로 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간다. 그래서요. 제일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 4교시가 한국사하고 탐구인데요. 탐구를 지금 08년생까지는 어떻게 보냐? 지금 이제 고1 올라가는 애들까지는 17개 과목이 있어요. 사회 9개, 과학 8개. 그래서 17개 중에서 자유롭게 2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 두 과목을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유불리가 달라져요. 친구 둘이서 어떤 애는 한국지리하고 어떤 애는 사회문화를 했어요. 어떤 애는 물리를 하고 어떤 애는 지구과학을 했어요. 둘 다 만점을 맞았는데 나중에 표준 점수가 10점 차이 나거나 백분위가 막 4.5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제 통합된대요. 근데 시험 범위가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럼 이게 좀 쉬워진다라고 교육부는 얘기해요. 근데 원래 언니들 아시죠?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냈다? 쉽게 냈다. 고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시험을 푸는 애들은 어떻게 풀어요? 되게 어렵게 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서 수능이 출제된다 4교시가 시험지가 문과도 통합과학을 봐야 되고 이과도 통합사회를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09년생부터. 그럼 08년이 재수할 때 고민이 뭐냐면 문과인데 과학을 안 하는데 뭐 통합과학 1학년 때 해보고 그냥 내신으로만 해가지고 수능 대비를 안 했잖아요. 근데 문과로 간 아이들은 실제로 과학이 싫어서 문과로 간 애도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통합과학에 대한 부담이 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부담이고 수능은 그대로 고등급제입니다. 내신 어떻게 바뀌냐? 고 1, 2, 3 모두 절대평가, 고 1, 2, 3 모두 전과목 상대평가. 가로 열고 빨간색으로 몇 등급제요? 5등급제.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2028 개편된 거 관련해서 설명회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절대평가 전 과목,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과목의 절대평가를 표기한다. A, B, C로. 근데 모든 과목이 또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어머니 잘 들으세요. 지금 08년은 뭐 진로 선택 과목에 예를 들어 심화 수학을 선택했다. 자연기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화학2를 선택했다. 이러면 이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석차 등급이 안 나와요. 그냥 A, B, C로 나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다소 시험을 쉽게 내서 화학2를 선택한 아이들이 적으니까 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A를 받게끔 한단 말이에요. 대학도 그걸 묵인하고. 근데 09년생부터는 심화 수학이 됐든 투 과목이 됐든 모두 상대평가도 표기한다는 얘기죠. 그럼 석차 등급 관리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바뀌는 입시에 내신이 5등급제로 갔으니까 내신 따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리가 좀 다소 쉬워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전 과목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가 되면 조금 뭐 A, B, C로 관리해서 조금 부담이 적은 과목들도 마지막까지 부담을 가져가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소술형 평가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추후에 중학교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수능이 어떻게 개편돼요? 국어가 언어매체 합법 작문이 하나로 가고요. 시험지가 하나로. 수학이 미적기하 확률 통계 3개가 있었는데 시험지가 하나로 갑니다. 원래 영어 한국사는 시험지가 하나였고요. 사회과학이 17개 과목인데 하나로 간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절대평가로 시행하고 있는 제2외국어 독일어부터 아랍어까지. 근데 그 제2외국어 범주의 한 과목이 또 추가될 수 있나 봐요. 9개인데 10개로 갈 수 있다. 가로열고 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냐? 심화 수학이라고 써져 있어요. 심화 수학은 아직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화 수학이 여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러면 현재 08년생들이 바라봤을 때 뭐냐면 미적분하고 기하입니다. 그럼 요걸 심화 수학을 신설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2028의 가장 큰 아젠다예요. 그러면 09년생들한테 말합니다. 09년 이하 지금 중3 올라가거나 중2 올라가는데 우리 집 이과로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과.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09년 이하인데 이과로 가는데 만약에 심화 수학이 신설되잖아요. 그럼 이과생은 수능 수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원, 수투, 학렬통계, 미적, 기하 다 해야 돼요. 그럼 지금보다 엄청나게 수학의 비중이 강화돼 버리는 거죠. 수학 때문에 가고 못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심화 수학을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문과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수, 미적분, 학렬통계. 우리말로 하면 지금의 말로 하면 수원, 수투, 학렬통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할게요. 지금 08년생이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근데 심화 수학이 신설됐다. 이렇게 되면 지금 08년 어머니 만약에 이과예요. 그럼 수능을 어떻게 풉니까? 수원, 수투에서 22문제를 풀고 미적기하 학률통계 중에서 8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수원, 수투하고 미적분만 하는 데도 있어요. 수능에서. 맞죠? 근데 만약에 심화 수학이 신설돼 버리면 만약에 재수를 할 때 그럼 우리는 다 해야 되네. 뭐 해야 돼요? 수원, 수투 학률통계로 30문제를 풀고 다시 심화 수학 신설됐으니까 미적분 기하까지 공부해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서 9등급제로 몇 등급을 득점하느냐 이걸로 자연계 최상위권 대학이나 서울권 대학이나 아니면 의치한약수 이런 데서 1등급에 몇 점을 줄 거냐 2등급에 몇 점을 줄 거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특별히 수학교육과나 수학과 이런 데는 심화 수학 개설하지 않으면 애들 뽑지 못한다. 지금 막 교수님들이 칼럼 쓰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2028 수능에서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요거요. 교육부는 심화 수학을 진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까지 써놨어요.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적분 투하고 기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사교육이 너무 많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절대평가로 바꿔서 실시할 가능성이 교육부의 생각입니다. 2월달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심화 수학이 개설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심화 수학이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개설되지 않아요. 그러면 수능 수학은 어떻게 보냐면 문이과 상관없이 수원, 수투, 학률 통계 이렇게 풀어요. 그럼 수학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겠죠? 그럼 뭐가 비중이 커질까요? 상대평가는 국어, 수학, 탐구예요. 근데 탐구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나오니까 지금 중3, 08년생들보다는 쉬워진단 말이에요. 국수, 탐 중에
만약에 수학이 신설되지 않으면 수학도 쉬워지는 거고 탐구도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이 더 높아지는 과목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힌트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상대평가가 국수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오늘 지금 뭔가 넋을 잃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자, 수능 준비 전략을 08년 엄마들은 그냥 참고로 드릴게요. 빨리요. 상대평가 국수탕, 절대평가가 나머지 과목. 그러면 결국 상대평가가 더 중요한데 세 번째 줄에 따졌죠. 탐구 출제 난이도가 낮아지면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킬러문항이 배제되었어도 수학 비중은 여전히 높다. 이번에 어땠어요? 이번 수능에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선택 과목제에서 제일 어려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줄에 교과 변별력이 약화되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낮아지니까 그러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하는 대학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지금 최저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데 더 많이 빡세게 좀 더 까다롭게 수능 체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08년, 09년, 10년 모두 다 지금 중학교 공부에서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첫 번째 교과, 두 번째 수능. 그러니까 교과하고 수능을 같이 공부한다.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수능이다. 근데 이제 평촌 지역의 아이들이 전국에서 한 5손가락 안으로 행복 지수가 높아요. 왜냐? 애들이 1년에 딱 4개월만 공부해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근데 대치동은 안 그렇습니다. 서초 방학 가면 안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학교 내신이 끝나면 다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능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선행을 빨리 땡기고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끝내버리겠다. 그 다음에 수능 국어가 어렵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국어학원 선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평촌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옆에 유흥가도 밀집되어 있어요. 애들끼리 엄청 잘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계속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대학의 진학률은 괜찮은 대학의 진학률은 낮아질 수 있다. 반비례한다 라는 염려가 듭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내신은 5등급제로 가는 건데 이 말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중3 5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9등급제를 폐지한다. 그럼 논리적으로 국어적 논리로 풀어보면 9등급제는 과잉 선행 사교육을 유발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5등급제로 바꾸면 애들이 경쟁이 완화되고 협력학습이 될 거라고 교육부는 생각하나 봐요. 거의 개콘 수준입니다. 택동 소리죠. 그리고요, 대학에다가 마지막 줄에 보시면 다양한 성적 통계 정보를 제공해서 평가의 자율성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거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보세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지금 이제 중3은 융합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성적표에 원점수라는 게 나옵니다. 원점수가 뭐죠?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냐. 그 다음에 성취도 A, B, C, D 5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이 5등급이지만 나옵니다. 그 옆에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거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취도별 분포 비율. 이 학교가 내신을 엄청나게 부풀리게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죠. 과목 평균 보고 수강자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서 그냥 석차 등급만 가지고 너 1.5등급이니까 연세대가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정보 제공이 되는데 이번에 염려되는 게 하나가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표준 편차라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요? 표준 편차. 고등학교 진학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경기 외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럼 영어 시험을 보면 그 학교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 애들끼리니까 편차가 10 전후로 있을 겁니다. 10. 보통 100점 만점의 시험은 편차가 20 전후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끼리 있는 학교는 편차가 적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동안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편차가 2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보면 같은 석차 등급이라도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잘하는지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많은 데서 잘하는지를 지금 따지는 거죠. 근데 09년 2028에 살짝 표준 편차란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다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 3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첫 번째 통화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통화한 사람은 미정이라고 말하는데 느낌상 토의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전화하니까 다시 표준 편차가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언론 풀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니들이 이런 내신이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 이렇게 디테일해졌냐? 교육부는 왜 이렇게 많은 걸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말하고 있느냐? 석차 등급이 몇 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5등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5등급. 보세요. 지금 3학년까지는 중3, 이쪽이 중3이라고 제가 한번 가정하면 중3은 08년까지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누적 11%입니다. 누적 11%. 아니 그러니까 반에서 한 30명 정도 있으면 우리 30명 그러면 11% 정도 되면 3, 4등 정도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뭐 인서울의 학종을 생각한다 혹은 교과형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30명 중에서 이제 막 7등, 8등, 9등을 넘어가고 10등을 훨씬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도 학종 이러면 충북 제천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를 이제 생각해봐야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요, 바뀌는 이슈에서는 5등급제로 바뀐대요. 1등급이 상위 몇 프로까지입니까? 10%요. 지금의 2등급의 비율입니다. 2등급 보세요. 34%까지가 2등급이래요. 그러면 성적표에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대학은 골치 아파지죠. 얘가 11% 2등급인지 34% 2등급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의 성적의 그 난이도가 어떻게 추계되는지 모르니까. 어머니 3등급 봐주세요. 충격과 공포입니다. 몇 퍼센트까지예요? 66%까지. 그럼 만약에 지금 중학교 2학년 어머니가 나중에 대학 입시 유불리에서 일반고를 가겠다, 나 평촌고, 부흥고, 동안고 가겠다, 아니면 여고로 양명여고 가겠다, 인도고등학교 가겠다, 뭐 이런 엄마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반고 진학해서 나중에 교과형을 가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겠다, 이러면 올 1등급 해야 돼요. 자사고로 갔다, 안산 동산고를 2등급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경기예고 안양예고 갔는데 막 내신이 4등급인 거예요. 4등급이면 몇 퍼센트 안에 든 거예요? 67%부터 90%까지예요. 지금의 4등급 08년생까지 4등급은 안양예고 같은 데서 4등급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 일반고로 오면 1, 2등급 경계에 있는 애니까 대학에서 걔를 인정하고 뽑을 거예요. 근데 2028년도부터 특목고 갔는데 4등급이에요. 그럼 몇 프로 안에 든 거예요? 저기 보시니까 90%에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성균관대로 원서를 쓰겠다고 굉장히 참신한 도전을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신에 대한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존의 고등급제에 비해서 석차 등급 관리가 수월하다? 제가 물음표 해놨어요. 수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15하고 2022가 다른데 자료집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2022는 과목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면 오히려 내신 관리가 석차 등급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수월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의 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수강 인원이 10명의 과목을 선택했다. 1등급은 1명, 2등급은 3명입니다. 누적이니까. 맞죠? 근데 내가 선택한 과목 100명짜리 과목을 선택했다. 1등급은 10명 안에 드는 거예요. 2등급은 34등 안에 들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고교 학점제라는 건 진로하고 연관된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 고교 학점제 하려면 절대평가를 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중학교 2학년 09년생 1번생들은 3년간 실수 없이 일반고를 모두 1등급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수가 높은 과목, 일주일에 수업수가 많은 거, 국어, 수학, 영어겠죠? 그 과목의 내신 관리를 잘하면서 온점수로 100점을 받으면서 A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온점수까지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건 시간 관계상 말 안 하고 여기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게요. 학생부형의 지원 대상이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은 보통 교과입니다. 어떻게 해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 그 다음에 학교마다 기술과정, 도덕학문, 예체능. 됐어요? 그럼 석차 등급이 나오는 건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입니다. 요 공부를 해봤어요. 고1 때 어느 학교를 진학하든. 근데 내신이 괜찮아. 올 1등급. 지금 중2가. 그러면 교과전형도 써보고 학종도 써볼 수 있어요. 근데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어요. 이미 요 단강을 건너갔어요. 이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딱 끝날 때 우리는 진로를 조기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학생부형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됐죠? 예. 엄마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계셔가지고 고교학점제는 192학점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 요소는 이거예요.
이걸 다 이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빨리 끝낼게요. 두 번째 점을 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의 주요 과목의 소위 말하는 그 필수 이수 학점이 프락적으로 이수 학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08년 애들보다 09년부터는 국수용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학교에서 공부 시간. 가뜩이나 학교 공부해가지고 수능 대비도 어려운데 이제 사교육의 영향이 더 커지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 자, 마지막 읽어볼게요. 마지막 줄. 빨리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작. 학생부 종합형에 지원 가능성이 있는 학생만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신경 써라. 엄밀히 말하면 학종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게 고교학점제다. 다시 이렇게 할게요. 고교학점제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은 누구다? 학종으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미리 선택과 집중을 해볼게요. 시간 관계상 멀티 코스가 있고 올인 코스가 있어요. 멀티플레이어, 올인, 특정 영역의 하나를 그냥 몰빵. 자, 우리 애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사실 어머니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마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알아요. 애랑 지금 14년 살고 있어요. 15년, 16년 살고 있어요. 사람은 고쳐서 못 쓰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애가 멀티인지 올인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자, 힌트 드릴게요. 멀티 코스로 갈 수 있는 애들은 이 네 가지 종목에서 추천해요. 책임, 성실, 절제, 승부욕. 근데 우리 집에는 약간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며 절제력은 1도 없고 승부욕이 없어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다. 이런 거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 우리 집 애가 이런 성향, 엄마가 시켜야 공부하고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의심스러워서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 끝나면 놀러 간다고 하는데 맨날 며칠을 노는지를 날짜리 세봐야 되고, 예, 자유롭고 아직 철이 들지 않았고 그러나 성격은 밝아서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나가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애랑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걔가 어떻게 멀티 코스로 가겠냐 말이에요. 걔는 뭐예요, 어머니? 올인입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요즘 입시는 옆집 아줌마가 망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옆집 아줌마가 망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뭘 할지 모르니까 옆집 가서 언니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언니가 말하는 대로 입시에 다 망했어요. 근데 요즘 입시는 커피숍이 망하게. 엄마들이 브런치 가가지고 막 고객학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커피숍에 딱 들었으면 멀티 어디에요? 멀티? 네, 멀티. 올인, 그 올인끼리 얘기하고 제발. 자,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요.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트랙이 있는데 멀티 코스는 교과 전형, 전교과를 다 반영하는 주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대학, 경희대 같은 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반영하는데, 아니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반영하는데,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 아이들은 전과목 반영하니까 교과형은 멀티형. 교장 선생님이 추천합니다. 일반고가 유리합니다. 학종은요? 아까 우리 철인 5종 기억하세요? 교과도 잘해야 돼요, 비교과도 잘해야 되고, 통과된 면접도 봐야 되고, 마지막에 수능 체제까지 요구합니다. 어디 가요? 서울대가, 고려대가, 연세대가. 이제 한양대가, 시립대가 그렇게 한다면 교과하고 종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집이 고교학점제를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올인 코스는 논술 올인, 그 다음 뭐 올인하는 거예요? 정시, 수능 올인하는 겁니다. 왜요? 정시는 이렇게 뽑아요. 수능 대교. 근데 많은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해. 서울대학교가 고려대학교가 교과를 반영하니까 이제 남은 대학교도 교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내신이 안 좋으면 대학을 떨어진다더라. 이것도 커피숍에서 나온 찌라시입니다. 근데 제가 진실을 파헤쳐보죠. 서울대학교가 잘 보세요. N쪽 지역균형이라는 걸 신설해서 교장선생님이 2명을 추천합니다. 내신을 40% 반영하는데요. 밑에 기본 점수가 30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2명의 입학사정관이 학생부를 두루두루 살펴봐가지고 둘 다 AA를 주면 10점, BC를 주면 3점. 그럼 무조건 7점 격차가 일어나니까 내신을 40% 반영하는, 학생부를 40% 반영하는 데서는 내신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됐죠? 근데 고작 몇 명 뽑아요? 저기에 모집 인원이? 아니 보이실 텐데 대답 좀 해봐요. 고작 136명 뽑아요. 근데 저쪽이 일반 전형. 우리 애가 신성고를 갔는데 내신이 너무 치열해도 안 됐다. 배경고 갔는데 내신이 안 나왔다. 응?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부흥고등학교 갔는데 그럴 줄 몰랐는데 내신이 안 나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서울대는 1단계를 수능으로 통과하고 2단계에서 교과를 20% 반영하는데 기본 점수가 15점입니다. 입학사정관 2명에서 AA를 주면 5점인데 BC를 주면 1점이래요. 4점 격차밖에 안 나요. 1단계 수능 점수가 고득점으로 통과하잖아요. 그럼 내신을 덮어요. 근데 무려 몇 명을 뽑습니까?
그럼 서울대는 내신을 많이 적용하는 걸로 136명, 적게 거의 의미 없게 반영하는 걸로 우리 몇 명이요? 1115명이요. 됐죠? 근데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대가 교과를 반영하니까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려대학교가요 432명한테 내신 20% 반영해요. 학생부를 1등급한테 200점 주겠다는 얘기죠. 응? 근데 만약 우리 집애가 내신이 안 좋아요. 1등급대가 아니에요. 2등급대가 아닌 거야. 그럼 저쪽 써면 돼. 저쪽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뭐가 100%입니까?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데 빨리 대답해 주세요. 수능 100입니다. 모집인원의 71.5%를 수능으로 뽑아요. 그럼 만약에 연세대가 교과를 반영하겠다, 서성한이 교과를 반영하겠다, 중해경씨가 교과를 반영하겠다 하면 고려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정시원 썼을 때 그냥 내가 수능 잘했으면 저쪽 전형으로 쓰면 돼요. 홈쇼핑보다 클릭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원 썼을 때. 수능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이렇게요. 지금 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친구들한테 대다수의 주요 대학이 수능 100으로 뽑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 볼까요? 철인 5종이 교과, 비교과, 면접, 논술, 수능 5가지였는데 기억나시나요? 근데 왜 대학은 수능을 신뢰할까요?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막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GPS로 보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인천공항의 모든 비행기는 뜨지 않고 있어요. 착륙을 기다리는 회항하는 비행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애가 내신 시험에 늦었다고 가까운 지구대 가서 아저씨한테 태워다 주세요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겠죠. 근데 수능 날은 모든 공권력이 애들을 옮겨요. 대학은 쉽게 나와도 수능을 신뢰합니다. 왜요? 실수하지 않은 애를 뽑으면 되니까. 어렵게 나와도 수능은 당연히 신뢰합니다. 한 문제 더 맞춘 애를 뽑으면 되니까. 정리되셨죠? 다시 여쭤봐요. 정시는 뭐라고요? 아 여기 써있잖아. 정시는 뭐라고요? 수능이다. 근데 어떤 대학이 진짜 창의적으로 우리 교과로 떨어뜨릴 거야! 뭐 이런 대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은 우리가 별로 욕심나지 않는 대학이에요.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 지금 중3 엄마들은 잘 보세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빨리 얘기해보면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막 당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다.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노란색 글씨로 미적, 기하, 학통, 그 다음에 탐구의 사회과학을 노란색으로 써놨어요. 맞죠? 근데 25학년도 내년에 과학을 지정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대학이 고려대, 서울대, 그 다음에 여기 홍익대 정도가 있어요. 연세대는 사회과학을 다 해도 되는데 가산점을 과학에다 3%를 주겠대요. 여기 안 나와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어머니들 자료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면 되는데 11%의 가산점을 주겠대요. 자 그러면 이과생들은 어지간하면 지금 중3, 고1 되는 아이들은 사회를 해야 돼요? 과학을 해야 돼요? 과학을 하겠죠. 근데 중2, 이 엄마들은 우리는 이과 가는데 그러면 사회과학이 통합되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뭘 해야 될지 고민 안 해야 되잖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학을 한번 볼게요. 수학을. 지금 중3 엄마들은 이과라면 미적기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정한 대학이 지금 노란색으로 서울대하고 홍익대가 보이네요. 맞나요? 네.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미적, 기하, 학통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애들은 진짜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아니 아무거나 해도 돼요 엄마. 근데 엄마는 아닐걸?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너의 학법에는 복선이 있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 전에 최근에 여기는 정동민 국어논술이니까 제가 평촌에 많은 학원이 있지만 저하고 교육적인 철학이 안 맞거나 나랑 친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학원에 가서 설명을 안 해요. 와달란다고 다 가진 않아요. 여기 국어예요, 국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등 수학하는 학원에서도 설명했는데, 자 봅시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국어 반영 비율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인데, 쟤네가 수학 다음으로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국어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어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저기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가면 수학 다음으로 과학을 많이 반영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요건 중3. 근데 중2 엄마들한테 여쭤봐요. 2028 이과예요. 근데 4교시 탐구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라고 그랬죠.
몇 학년 때 배우는? 1학년 때. 그럼 대학이 그걸 지금 홍대처럼 지금 연대처럼 많이 반영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니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겠죠. 탐구 비중을 낮추겠죠. 그러면 상대평가가 세 과목이니까 결국은 수학과목으로 뭘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개연성이. 국어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입시에서 지금 중3도 갑자기 느닷없이 성균관대가 막 국어를 많이 반영하기 시작해서 의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8에는 수학 과목이 국어다. 문과 볼게요. 문과는 파란색으로 전부 제가 국어를 표시했어요. 오히려 수학보다 더 많이 반영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중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대학에 따라서 정시모듈 수능 반영할 때 학습의 우선순위가 수학 다음에 뭐다? 국어다. 영어는 어려서부터 했다. 말도 안 나온다. 영어는 어려서부터. 제가 어제 부산에서 KTX 타고 와서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어휘부사가 잘 안 되는데, 아니 영어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모태 있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기본을 하고 있을 거라고. 결국은 1, 2교시의 성취도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는 또 절대평가로 반영하기 때문에 90점만 넘기면 되는 구조로 바뀌었는데,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있어요. 2등급해도 서울대 0.5점 깎이고 서강대 1점 깎이고 중앙대 2점 깎입니다. 서울교대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고려대학교만 2등급이면 3점 깎이고 3등급이면 1등급하고 6점 차이. 근데 여기 건대는 1.1점, 동국대는 0.8, 1.5, 홍익대는 0.75, 1.05. 영어를 적게 쓰는 대학이에요. 영어를 적게. 이건 이제 지금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숙대나 연세대. 자, 여기 보니까 교육대학. 만약에 교사가 되겠다, 초등교사 되려면 진짜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즘 초등학교 1학년들이 책상에 발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발 좀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리려고 했어요. 이런데요. 그리고 얘 데리고 그냥 그 상담실 가서 1인 상담했더니 엄마가 신고했대요. 감금했다고. 이런 이상한 엄마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평촌은 아니야. 평촌은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이상한 동네가 있더라고. 근데 교대에서 영어를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저기 보세요. 영어를 제일 적게 쓰는데 한국교원대가 2등급 2점밖에 안 깎이는데 오늘 막 12.5, 5점, 6.3이에요. 8점. 근데 전주교대 있어요. 전주교대. 몇 점 차이 나요? 1등급하고 2등급이? 22.5. 그러니까 90점짜리랑 88점짜리랑 2점짜리 한 문제 차이인데 22.5가 깎여요. 전주교대. 비빔밥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의예과. 카톨릭대만 영어를 적게 반영하고요. 나머지는 또 영어를 굉장히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해서 영어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엄마들은 영어는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가 2등급 정도만 해도 되는 실력대다. 일반 공대를 가겠다. 연세대는 안 갈 거다. 그러면 수학이나 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고, 근데 우리 집에 영어를 잘한다. 1등급을 능히 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영어 1등급을 했을 때 저렇게 점수 차이가 많은 대학을 찾아가면 훨씬 유리하겠죠. 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학습 우선순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놓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중3 엄마들이 다시 한번 죄송한데 손 좀 들어주세요. 그 수학을 미적, 기하, 학통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만약에 미적하고 기하하고 학통하고 8문제를 풀어봤는데 얘가 미적 기하를 풀면 2문제나 3문제밖에 못 맞추는데 학통을 다 맞춰요. 그럼 걔는 학통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미적 기하 학통 풀어봤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미적해. 왜냐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 표준 점수가 뭐냐면 나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미적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서. 그래서 보통 이과생들은 미적합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됐죠? 그럼 중학교 2학년, 이렇게 설명이 힘들어 죽겠네. 숨차 죽겠어요. 중학교 2학년 이하는 미적이냐, 학통이냐, 기하냐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대수, 미적, 분홍, 확률 통계에서 서로 문제를 풀 거고, 심화 수학이 개설되냐 안 되냐. 개설돼서 이과하면 해야 될 거다. 됐죠?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듣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질문이 있어요 이러면서 엉뚱한 질문 하시는 분 있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빨리 얘기해 볼게요. 대학 가는 방법이 수시는 3가지 트랙이 있다. 특기자 전형 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교과, 종합, 논술인데 우리 천인 5종 다시 기억해봐요.
그래서 교과형은 파란색으로 된 거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과하고 수능 최장 얘기. 석수동에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애가 교장선생님 추천받아가지고 고려대학교를 썼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근데 내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규 1등, 2등 하니까 그러면 고려대 합격해야 되잖아요? 떨어졌어요. 왜요?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돼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됐죠? 네. 아니 배경고등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성균관대를 써가지고 겁나 잘 썼대 지가. 근데 나중에 떨어졌는데 논술을 못 써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가 안 돼서 떨어진 애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교과 전형은 교과하고 수능이 중요하다. 일부 대학이 면접하고 서류를 본다. 자, 학종의 파란색 읽어봐 주세요. 네, 교과하고 비교과가 중요하다. 근데 이 비교과가 어떤 건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일부 대학은 면접 봐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면접. 서성한이 면접이 없는데 그 밑에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면접. 논술은 뭐가 중요하다? 읽어봐 주세요. 파란색만. 그 다음에 논술하고 뭐요?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우리는 이 선입견을 깨볼게요. 지금 수시 모집의 비율이 몇 %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애들 빨간색으로 제일 위에 아버님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몇 %라고 돼 있어요? 79.6%. 반올림하면 전체 대학이 인 코리아 대학이 수시로 80%를 뽑고 있다. 정시는 20%밖에 안 된다. 그럼 애들은 수시 쪽에 목표를 둘까요? 정시까지 생각할까요? 수시겠죠? 근데 수도권의 수시는 65%밖에 안 되고 비수도권 지방대학이 수시로 많이 뽑아서 88.9%다. 거의 90% 가까워요. 그럼 왜 이렇게 지방대학은 수시로 많이 뽑나? 지방대학에 얼마나 잠정 고객들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집 정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대학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뽑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대학이. 그럼 우리는 지방대학을 지금 목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권도 아니고 어디? 네?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경기도민이지만 김포가 서울에 통합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11개 대학, 6개 대학을 목표를 했을 때 중학생이니까 목표를 15개 대학까지 가지 말고 엄마의 야망이 커야 돼. 맞죠? 네? 엄마가 지금부터 너무 겸손해가지고 뭐 저는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 아무 대학이나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수도권도 못 가요. 야망이 크게 11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정시로 제일 많이 뽑아요. 40.2%. 그 다음에 학종 35.8%, 교과 10.1%, 논술이 7.8%. 정리되셨어요? 근데 이 수치에도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경희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 교표를 딱 출력해가지고 아니 모니터로 정리해서 보면 자연계다 내가 그럼 자연계로 정시로 뽑는 인원을 전부 더한 다음에 전체 인원 나누잖아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평균의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평균만 가지고 봐도 지금 서울권 주요 대학들은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아니 수시를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쓰고 논술도 쓰고 특기자도 다 쓰면 수시가 많죠. 근데 6장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개 대학에 한 개 전형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성균관대를 쓴다. 학종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35.8%, 정시로 써볼게요. 그럼 몇 프로입니까? 40.2%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 학종도 문제가 있는 게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은 단일 전형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뽑아요. 근데 학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뽑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못 쓰는 전형이 있어요. 기회, 균형, 고른 기회. 뭐예요? 북한에서 탈북했냐, 서해 5도에 살고 있냐,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냐, 너희 집이 기초생활 수급자냐, 예? 이해되셨죠? 뭐 경찰 공무원의 자녀냐, 뭐 이런 거. 아주 특이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인원도 적게 뽑아요. 근데 그런 전형들이 만만치 않게 또 합쳐놓으면 많으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럼 왼쪽 거 볼게요. 최대쪽. 전국 대학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이 뭔가요? 교과. 두 번째 학종. 세 번째가 뭐죠? 정시 수능이죠. 됐죠?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선발 비율을 체크하시고 교과형은 이렇게 뽑는다. 3학년 어머니 잘 보세요. 중3 이렇게 가요. 어떻게? 연세대가 교과 100%로 교장선생님이 재학생을 10명 추천한다. 서강대가 교과 90으로 출결봉사 10% 보면서 교장선생님이 재학생을 20명 추천한다.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전부 수능 체제 기준을 적용한다. 맞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걱정이다. 왜냐하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교과 10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처진 5종 중에 하나가 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 보겠다.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자 명단을 대학에 넘길 때 학교의 직인이 찍혀가요. 그러므로 학교 이름이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블라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해당되는 거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촌에서 우리 학교 선배들이 그 대학을 많이 진학했고 또 졸업한 다음에 시험을 잘했고 동문회비를 많이 냈다. 그럼 그게 역사와 전통이 돼서 만약에 신성고등학교 갔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성균관대를 많이 진학했고 걔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도 괜찮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과전형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과전형은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특목자사고가 유리할까요? 일반고를 뽑기 위해서 만든 전형이에요. 근데 원래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 전형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어요. 언제? 학종에서 블라인드 한다. 비교과를 축소 폐지한다 하니까 갑자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즘은 뱀의 머리를 하겠다. 용의 꼬리보다. 그래서 일반고로 가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학종은 누굴 뽑느냐? 저쪽 오른쪽 보세요. 학업 성취도 공부 잘하네. 두 번째 태도와 학업 의지가 높으네. 세 번째 탐구 능력이 뛰어나네. 탐구가 뭐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참된 이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혼자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한다. 이게 탐구입니다. 그럼 이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어떤 덕목이 있을까요? 책임, 성실, 절제, 승부욕이 뛰어나겠죠. 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진로 탐색과 경험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 학종은 공동체 역량을 따져요. 뭐냐면 나만 잘하는 이기적인 문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애가 아니라 공선사후, 공적인 걸 먼저 하고 사적인 걸 나중에 하는 이런 인재를 학종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실해야 되고 규칙도 잘 지켜야 되고 리더십이 뛰어나면서 협업과 소통, 그 다음에 나눔과 배려. 나눔과 배려. 그러니까 우리 반에 뭔가 이게 뭐 있잖아요.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싼 친구를 계속 케어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다거나 나는 수학을 늘 1등급 하는데 우리 반에서 수학 못하는 애를 내가 수포자를 케어해가지고 멘토 역할을 했다 이거. 나 정동민 다니면서 국어를 올 1등급 하고 있는데 우리 반에 국포자, 국어를 포기한 애도 있어요. 예? 걔를 견인해가지고 같이 성취를 기쁜 성취를 맛봤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야지 유리하겠죠. 자, 학종의 학생 종합전형 여기 보세요. 중3 어머니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엄마들은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 이하도 잘 보세요.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서울대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시그널로. 뭐냐? 너가 만약에 이게 레이저가 지금 안 되는데 약학대학에 오고 싶으냐? 그러면 니네 학교 교과에서 학투, 생투를 선택하고 성취도가 좋아야 된다. 가급적이면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해야 된다. 아니 여기 핵심 곤장이라는 건 꼭 해라. 그 다음에 곤장한다는 말은 뭐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다.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자, 서울대만 이렇게 하느냐? 아니요. 올해부터 2024학년도 올해 고3한테도 적용된 건데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학교 5개 대학이 그럼 나머지 한양대도 뭐 그 외 대학들도 거의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 한번 볼게요. 자료집이 있으니까 자꾸 뭐 사진 찍는 행위 이게 지금 막 출렁이고 있어서 잘 안 찍혀요. 나중에 보시고 여기 보시면 화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를 꼭 해야 된다. 화원, 투를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하하고 난 이해가 안 돼. 물리원, 물리투, 생명과학도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 어머니 그야말로 멀티죠. 멀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지금 중3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공부를 해봤는데 내신이 1등급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학종을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2학년 선택 과목, 3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결정할 때 수능과 연관된 과목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 내신을 다 챙겨야 돼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다른 과. 만약에 이런 겁니다. 간호보건계열을 가고 싶은 여학생이 수원, 수투, 확률 통계는 꼭 해야 돼. 생원투 오케이 이해합니다. 근데 미적분도 했으면 좋겠고 하원투도 했으면 좋겠대요. 이러면 다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중2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내가 보건계열 가야 돼. 저기 바이오 시스템 뭐 이런 과가 요즘 괜찮아. 간호학과 가야 돼.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학투를 선택하는 애들이 엄청 인원이 적어요. 학투를 선택하는 애들이. 근데 석차 등급이 몇 등급이 나와요?
5등급 때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몇 등급 해야 돼? 일반 보면 1등급을 해야 돼. 근데 학종 한 10명 선택한 거야. 그럼 몇 명이 1등급이야? 아까 예시를 들었는데 한 명이에요. 만약에 한 명 안에 못 들어갔다, 뭐 2등급까지는 무긴 합시다. 3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 안에 못 들어갔다. 근데 주요 대학을 학종으로 써서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제가 최근에 전해드렸는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공부까지는 내신을 열심히 해요.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 한국사. 그리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오늘 여실히 다 알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행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탈 거냐, 영동고속도로 탈 거냐, 우리는 비행기를 탈 거냐, 기차를 탈 거냐, 이걸 결정해야 돼. 근데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속도를 내요. 열심히 세계 각국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29표를 받았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전략인 거죠. 아니, 너무 이게 비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썼어요.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자, 학종이 여러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서울대 3가지, 고려대 3가지. 그냥 짧게 말할게요. 파란색은 일반고가 유리한 전형, 주황색은 특목 자사고가 유리한 전형. 그리고 세 번째 칸에 있는 기회균형, 고른 기회는 아주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께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고교를 어디로 진학하느냐에 따라서 서울대는 하나 쓰는 거고 고려대도 하나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성균관대 융합탐구 과학인대 기회균형. 근데 한양대 한번 설명할게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한 명 뽑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 혼밥하겠죠? 그 다음에 고른기에 118명이고 면접형 사범대가 29명이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학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추천형 교장선생님이 및 고3 인원의 11%를 추천한다. 학교 이름이 노출돼야 학종인데 한양대는 대놓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수능체도 적용해요. 근데 서류형은 737명 면접도 보지 않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일반고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특목자사를 선호할까요? 특목자사죠. 그러니까 학종은 30%가 넘게 뽑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진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컨디션에 따라서 비교과의 컨디션에 따라서 쓰냐 못 쓰냐가 다르다는 거죠. 정리되셨죠? 자, 연세대 어떻게 뽑아요? 활동우수 국제형 기회균형. 기회균형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럼 국제형 영어 능통한 아이들이 송도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면 활동우수형 쓰겠죠. 아니, 중3 되는 학생이 평촌 사는데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상담받아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제주도에서 왔어요. 초6인데. 중학교 가면서 이 아이가 약대를 가고 싶다. 이미 조기에 결정했어. 그럼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엄마가 첫째 자녀니까 로드맵을 짜다가 소개받고 왔다. 이런 상담을 초6부터 해요. 초6부터. 근데 중2에서 중3가는 올라가는 여자애가 자기 연세대 가고 싶대. 두 번째, 무슨 전형으로 갈래? 수시로 가고 싶대. 그럼 수시에서 무슨 전형? 학종으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 너는 활동우수형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죠. 아, 얘 일반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뽑는지 미뤄봅시다. 일정 배수를 서류로 평가한다. 아까 교과하고 비교과를 서류라고 했어요. 내신 좋은 애들, 비교과 챙긴 애들 1단계 통과, 2단계에서 먼저 보고 마지막에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힌트를 줬죠. 활동 우수요. 무슨 활동이 좋아야 될까요? 뭐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활동 수업. 수업의 결과 내신. 맞죠? 그러니까 앞에 내신이란 말이 빠졌어요. 내신 활동 우수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연세대도 대학 입장에서는 3가지 트랙 이상으로 학종을 많이 뽑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초이스할 가능성이 높다. 서강대도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의미 있게 보세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일반고를 28.3%만, 한양대는 일반고를 44.7%만. 근데 연세대하고 고려대는 오히려 일반고 합격 비율이 50% 후반 60%를 합격시키고 있다. 서성은 서강대 성균관대는 일반고가 55%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요.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 서울대 일반 전형하고 아까 고려대 계열적 합은 특목자사가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고려대 거 보세요. 계열적 합평. 자연계 83.1% 여기 자연계 83.1%가 가고 영재고. 그러면 저거 일반고 학생이 도전하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한 거죠.
학업 우수형을 써야겠죠. 근데 학종은 무조건 특목 자사고에 유리한 전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대학이 공개한 일반고 학생의 비율, 중앙대가 60%, 그 다음에 경희대가 67.7%인데 동국대 일반고 학생 그 합격 비율이 몇 %라고 되어 있죠? 무려? 네, 스님들은 일반고를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83%. 그리고 홍익대가 74.4%.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엄마들이 커피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목 자사고가 유리하니까 여지간하면 특목 자사고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녀의 눈높이와 목표 대학에 따라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도 지역균형하고 일반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은 특목 자사고를 많이 뽑으니까 거기 가서 경쟁해서 이길 것 같으면 가도 돼요. 맞죠? 근데 연고대는 오히려 60% 전으로 일반고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보셨지만. 근데 만약에 우리 집은 그냥 공대 갈 건데 아까 유지 취업률을 보니까 홍익대, 동국대가 막 13위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취업률이 10위권에 있단 말이에요. 취업 잘 돼요. 그러면 얘가 뭐 열심히 노력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냥 나중에 만약에 학종으로 노력해서 간다 그러면 건대나 동대나 홍대를 간다고 봤을 때 모집 비율을 보면 일반고를 훨씬 많이 뽑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일반고를 많이 뽑는지 조사해보면 동대한테 물어봤거든요. 특목자사고를 많이 뽑아준 애가 있었는데 애들이 만족하고 다니지 않고 중간에 이탈한대요. 눈높이가 높으니까. 그리고 용기 없어서 그냥 다니는 놈들이 술만 먹으면 후배들한테 너 여기 왜 왔니? 막 그런대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은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일반고를 학종에서 더 선호하는 모양새다. 이 정도도 엄마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 이제 마무리됩니다. 주요 대학이 논술 100으로 뽑고 있습니다. 정동민 국어 논술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문과생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만약에 우리 집 아이는 내가 느낌적인 느낌상 책임감도 성실성도 절제력도 승부욕도 높지 않다.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올인 코스로 정시만 올인하기엔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논술 전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논술은 경쟁률이 너무 세대요. 근데 실제로 수능 끝나고 논술 보는 대학은 경쟁률이 하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끝나고 못 본 애들은 안 와요. 시험 잘 본 애들 오지 않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논술 준비하지 않고 온 애들도 많아요. 실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철인 5종 중에서 오로지 논술만 가지고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대학의 대표적인 대학이 건대, 경희대, 고려대, 성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 외대입니다. 지금 중3 엄마는 잘 보세요. 연세대가 오로지 논술로만 뽑습니다. 완전 로또죠. 일부 대학이 교과를 반영하는데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 한 장으로 고교 선택에 따라서 수시가 어떻게 유불리가 되는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특목고를 진학했어요. 가학고나 영재고등학교나 외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형 10% 이상 뽑고 있는데 그거 써요?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전형이 뭘까요? 학종입니다. 근데 특목고 갔는데 가서 내신이 안 좋으면 학종을 계속 밀어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올인 코스로 갈아타야 될까요?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판단 시점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예요. 그 다음에 자사고등학교는 교과형 매우 불리합니다. 근데 학종이 다소 유리하대요. 왜냐면 자사고인데 내신 구조가 안 좋거나 쌤들이 세특을 잘 안 적어주거나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반고를 갔어요. 그럼 거기 가서 내신을 잘하면 반에서 1, 2등 정도하고 전교권 활동을 한다 이러면 메이저 대학에 스카이 대학에도 도전을 내볼 수 있겠죠. 교과형 유리합니다. 학종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논술은 본인이 선택하면 되니까 보통입니다. 자, 이러면 어머니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지금까지 선입견을 가지고 일단 괜찮은 고등학교로 가면 대학 진학이 용이하다 이런 함수는 성립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그리고 학생 성향에 따라 달라요. 1번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알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다. 자기를 좀 괴롭히는 스타일이다. 치밀한 스타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이런 애들은 일반고 가도 돼요. 주목받을 거예요. 서울대 지금 노려요. 고려대 학교 추천, 연세대 학교 추천 가능합니다. 자사고 갔습니까? 그럼 교과형은 안 되지만 학종에서 그 학교의 대표주자가 될 수 있어요.
1번 누굽니까? 1번. 시험 기간에 혼자 일어나서 공부하는 애예요. 그 아빠 깨워요. 아버님 이제 출근할 시간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 아버지 손 들어봐요. 아니면 이건 자, 두 번째 이런 애 있어요. 굉장히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엄마가 도와줬어요. 멘탈이 좀 약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아요.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요. 자, 이런 친구는 절대적으로 기숙형 학교 가면 안 돼요. 전국자사고. 왜요? 거기 가면 룸메이트들하고 사이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엄마는 매일 저녁에 이게 0을 풀어야 되는데 0이라고 돼. 이걸 못 풀어. 수다를 못 떨면 얘가 굉장히 스트레스 쌓여있어요. 이런 애는 어디 가야 되냐? 무조건 일반고. 아니면 통학형 자사고. 예민한 스타일은 저녁마다 가족이 그 아이의 상태를 체크해야 해요. 됐죠? 세 번째, 지금까지 우리 애가 안 나왔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낙천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은 수동적인데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 자기보다 못한 애를 막 찾아요. 네? 그리고 막 문제 많이 틀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간 시험이 어려웠다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학원을 간다고 했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와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잠깐 째고 PC방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자녀랑 살고 있는 집은 빨리 신약이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 얘는 그냥 첫 번째 일반고 가서 올인 코스를 생각하거나 개가천선하는 교과형을 생각해 보거나. 근데 만약에 자사고를 갔다 갈 수만 있다면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남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 애들하고 가열차게 분주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거예요. 내신 포기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그러니까 결국 고교 선택은 이런 유불리 문제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애를 객관화시켜 봐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 공감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가 왜 그 멘탈이 약한 애인데 막 기숙형 학교 보내가지고 엄마가 이제 실패해서 일하지 마치고 다시 돌아오거나 자퇴를 하고 막 검정고시 하거나 막 진짜 뭐 보트피플도 아니고 막 이런 피난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은 방향 설정이 결국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캠페인하고 있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정동윤 국어학원을 다니거나 다니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된다. 5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스스로 일어난다. 컴퓨터는 공부의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자신에게 엄격하게 자신이 원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날로그로 산다. 요게 평범한 삶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 집 애가 비범한가요? 깨워야 일어나거나 컴퓨터로 딴짓을 많이 하거나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하고 그리고 온몸에 전자파가 흘러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투지폰이고요. 혹시 우리 자녀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할 것 같다. 학급에서 뭐 하는 행위가 있고 뭐 수행평가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요즘 캠페인 하는 게 뭐예요? 저녁 11시가 되면 저학년일수록 저녁 10시가 되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스마트폰을 안방에 충전해라. 어디에 충전하라고요? 안방.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가지고 가라. 그럼 얘가 잠들기 전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그날의 공부를 복기해야 돼. 근데 애들 계속 스마트폰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고은이 잠자는 시간에 걔는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 시간을 즐길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대학을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밤 잠자기 전에 잠을 청하기 전까지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전두엽이 아주 많이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부모가 그 아이한테 그 스마트폰을 계속 지워줘야 되냐? 이거 아니라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겨울방학에 3가지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스로 일어나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안방에 와 있으면 애한테 알람시계 2개를 따로 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자파를 좀 공부할 때는 차단해보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읽어봐 주세요. 뭐예요? 주간 계획표를 짜야 된다. 왜요? 습이 중요한데 습, 익힌 습. 맞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날개 우자에다가 흰 백자인데 날개가 하얗다는 참 웃긴 의미니까 핵을 하나 더 그으면 스스로 자가 된다. 그러면 날개짓을 스스로 한다. 근데 저는 아니에요. 날개 우자에다가 일백백자, 변을 하나 뺐더니 이틸스비예요. 그러니까 날개짓을 100번 한다. 그럼 어떤 학습을 해야지 되는 거냐? 학습의 3단계는 1단계 입력하고 3단계 출력한다. 다시요.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지? 정리됐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나서 숙제해와, 문제 풀어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행위만 계속해요. 그럼 공부가 끝나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하냐면 게임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앱툰을 보거나 애들하고 SNS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건강한 취미생활로 떡볶이에 국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진정한 습은 뭐냐? 2단계 읽어봐 주세요. 뭐라는 겁니까? 정리 요약. 요약은 가로 열고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공부를 눈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뭘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엄마가 푸시하고 학원에 가서 우리가 직접 보강을 했기 때문에 A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패턴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절대 좋은 대시를 못 받는 거죠. 근데 학종의 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가 갈 거라고. 웃기지가 않는 거죠. 2단계를 해야 돼. 2단계. 정리하는 습관. 정리는 언제 해야 되냐면 그날을 마무리할 때 저녁에 10시에서 11시, 12시 사이에 그러면 그 아이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없어야 돼요. 태블릿 PC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방에 PC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엄마 있나? 애 방에 컴퓨터가 있다. 애 방에 노트북이 있구나. 태블릿 PC가 있구나. 무지하다. 애 인권을 존중해서. 그러면 대학은 갈 겁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높은 괜찮은 대학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25년차 입시 전문가로 선발하게 되어 정리하세요. 요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언인데 언니들 한 번도 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신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노력 이상의 결과를 선물하십니다. 국어의 학은 전국민회에서 와서 해요. 근데 집에 가서 그 공부를 자기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게 최선. 그 다음에 수험생의 덕목, 책임, 성실, 절제, 승부욕. 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괜찮은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풍족하게 벌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위하여 내 월급의 10%를 드리겠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성숙된 생각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게 나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은 공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세계적인 명언이에요. 오늘 설명회에서 기억하세요. 방향 설정의 4가지, 비전, 어느 대학을 무슨 방법으로 갈 거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봤던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설명회 자료집을 받으셨는데 이제 저희가 전국민국어에서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뭐 업데이트된 자료를 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QR을 한번 찍어 보시면 연락처 남겨주셨을 때 저희가 거기다 뭐 학년 같은 거 남겨주세요. 왜냐면 학년별 설명회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본 자료 중에서도 뭐 요번 수능 가채점 결과도 있는데 나중에 성적표가 나오면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찍히시는 분들은 그냥 찍었다가 집에 가서 다른 분의 핸드폰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잘 되시죠? 네. 그리고 안 되는 분은 전화번호 하나 321-2927 자료집에도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밴드 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어 수업도 비중이 굉장히 그 수능이나 내신에서 변별력이 높아진다는 점, 이 점 좀 아시고 또 나가시면서 학원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는 때 혹시 주차 등록 다 해드렸는데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학원은 그 선착순으로 학생을 받는데요. 이미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신규생을 받겠다라고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9시 10분부터 줄을 서셔서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이 밖에 수강 신청서를 쓰고 가시면 순차적으로 먼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원을 방문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